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3살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40년 가까운 세월이 마치 꿈같이 느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맞아주는 이 하나 없으니 하루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울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민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민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거든요. 가끔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명절 때면 꼭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친정딸도 이만큼 잘해주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더 민정이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도훈이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보기 어렵지만 민정이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늦게라도 달려오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민정이가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랑 단둘이 바다 보러 가요. 우리도 한번 마음 털어놔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느라 답답했던 마음을 민정이가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단둘이 여행이라니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겠다, 민정아. 언제 갈까? 제가 물으니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번 주말 어떠세요? 날씨도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옷도 골라보고 바다에서 찍을 사진도 생각해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정이와의 여행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아침 8시 반쯤 차를 몰고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해온 걸 보니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바다에서 먹을 간식과 따뜻한 차도 준비해뒀어요. 민정이와 함께 바다를 보며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정아. 제가 말하니 민정이도 그러게요, 어머니. 바다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파도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도 시원해지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던 때가 문득 생각났지만 오늘은 슬픈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정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멀미 심하시죠? 예전에도 차 타시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제가 차를 타면 늘 속이 메스꺼워했었죠. 특히 산길이나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면 더욱 심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정이가 작은 약봉지를 꺼내며 이거 드세요. 멀미약이에요.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약국에서 좋다는 걸로 사왔어요 라고 건넸습니다. 하얀 알약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고마워, 민정아. 역시 세심하네. 이런 것까지 준비해주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민정이가 준비해온 물도 함께 마시고요. 민정이가 챙겨준 약이니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이런 것까지 준비해주다니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이렇게 잘해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멀미약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졸린 적은 없었거든요. 머리도 띵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정아, 이 약 좀 세네. 졸린다. 평소 먹던 멀미약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말하니 민정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새로 나온 약이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주무시죠. 바다까지는 아직 멀어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도 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다로 간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오래 달리는 것 같았거든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차창 밖을 보니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바다로 간다고 했는데 산길이 보이더라고요. 높은 나무들과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이가 어머니 주무시는데 나중에 받으시죠라고 말했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야. 지금 아무 말 하지 마. 내 목소리 들키면 안 돼. 도훈이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정이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제 전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저를 보더라고요. 지금 엄마 데리고 가는 거 바다 아니야. 도훈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병원 가는 길이야. 내가 입원 서류 다 봤어. 엄마 이름으로 위임장, 진단서 다 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병원이라니, 위임장이라니. 제가 언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엄마, 들어봐. 민정이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입원시키려고 해. 도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엄마 명의 통장도 다 정리해뒀더라고. 엄마 재산을 노린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꾸며놨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약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도훈아. 민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도훈이가 답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엄마가 먹은 약도 멀미약이 아니야. 수면제 같은 거일 거야. 그래서 지금 정신이 몽롱한 거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평소 멀미약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내가 어제 민정이 방에서 서류들을 발견했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진단한 가짜 진단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그리고 엄마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도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엄마, 들키지 말고 차에서 내려. 지금 바로. 핑계를 대서라도 차에서 내려야 해. 민정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어머니, 누구세요? 도훈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니야. 잘못 걸린 전화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훈이에게는 작은 목소리로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민정이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민정이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조차 가짜로 들렸어요.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3년 동안 저를 돌봐준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이 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약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핑계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도훈이 말대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민정이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때문에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니 정말 힘들었어요. 민정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화장실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급하네. 잠깐만 세워줄래? 민정이는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휴게소 나와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안 돼, 민정아. 정말 급해. 참을 수가 없어. 제가 더 간절하게 말하자 민정이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해결하세요.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데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제발. 나이 먹으니까 정말 급할 때가 있어. 저기 풀숲에서라도 해야겠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빨리 하세요. 위험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에서 내려, 지금 바로. 풀숲을 향해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민정이가 차에서 내려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멀리 가지 마세요. 민정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깊숙한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 때문에 어지럽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살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뛰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 같았지만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찾으러 올 것 같았거든요. 나무와 풀숲 사이로 도망치면서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63살의 나이에 며느리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니. 그것도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민정이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더 빨리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저는 근처 폐가 뒤쪽 담장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온몸이 떨렸어요. 약 때문인지 현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일단 민정이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서 가쁜 숨을 고르면서 도훈이의 말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민정이가 저를 속인 걸까요? 3년 동안의 정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폐가 뒤쪽 담장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죠?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담장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민정이와 함께 2~3명의 남자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도 보였어요. 정말 병원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전혀 친근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도훈이 말이 맞았구나. 정말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이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 거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나와주세요. 걱정돼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가짜로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저를 속이려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담장 근처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이쪽도 확인해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폐가의 벽돌 틈새로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어요. 만약 여기서 발견되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약을 드셔서 정신이 혼미하실 거예요. 빨리 찾아야 해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제가 약을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병원 직원들일까요? 아니면 민정이가 고용한 사람들일까요? 발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숨어 있었어요. 혹시 저를 속이려고 일부러 멀어지는 척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배신당했으니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약 때문에 머리는 여전히 띵하고 다리에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도훈이가 말한 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폐가에서 벗어나 근처 민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언덕을 내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그래도 민정이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멀리서 지붕이 보였습니다.
민가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게 간판도 보였어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이기를, 저를 도와줄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주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땀에 젖고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도 빠져 있었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가게 주인은 제 모습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물 한 잔 드세요. 주인은 의자를 가져다 주고 찬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저씨, 저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제 아들이 전화로 알려줘서 간신히 도망쳤는데 지금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가게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받아간다고 속이고 산길로 데리고 갔어요. 약도 멀미약이라고 속여서 먹였고요.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제가 말하니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주인은 가게 뒷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뒷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잠깐 쉬세요. 밖에 수상한 사람들 있는지 봐드릴게요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방 안에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정말 저를 배신했다는 게 말이에요. 잠시 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찾고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 하나하고 남자들 서너 명이 이 근처를 뒤지고 있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도 있고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말 저를 잡으러 온 거였어요. 어떻게 하죠? 집에 가고 싶은데. 제가 말하니 주인이 생각해 보더니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주인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아보더니 다행히 15분 후에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정류장이 여기서 5분 거리고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답했어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안전하면 신호 드릴게요. 주인은 정말 친절했어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주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 뒷골목으로 가면 정류장까지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주인은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도 쓰세요. 변장용으로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주인은 먼저 나가서 주변을 살폈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주인을 따라 나섰어요. 뒷골목은 좁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집에 가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주인의 당부를 들으며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으로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버스는 다행히 별일 없이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정이나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나야. 집에 왔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괜찮으세요? 도훈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도훈아. 내가 전화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도훈이는 30분 후에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을 보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우셨죠?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도훈이는 미안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도훈아, 정말 민정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제가 말하자 도훈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찾은 서류들을 보여드릴게요. 도훈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가짜 치매 진단서예요. 엄마가 언제 병원에 가셨어요? 이 날짜에? 진단서를 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병원이었어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이 병원 이름도 처음 들어봐. 언제 내가 여기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엄마. 그리고 이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예요. 엄마 서명도 위조되어 있고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서명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까? 민정이가 3년 동안 엄마 서명을 연습했을 거예요. 도훈이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엄마명의 통장 정리 서류고 이건 진명의 이전 관련 서류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재산을 모두 가져갈 계획이었던 거죠. 3년 동안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준 것도 자주 찾아온 것도 모두 이 일을 위해서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 그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걸 이용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도훈이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저를 통해 엄마께 접근하려고 한 거죠.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를 자주 못 찾아뵌 것도 이용했고요. 도훈이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입건될 거예요. 정말 잡혔어? 네, 오늘 오후에 체포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가 서 있고 민정이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정이가 소리쳤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전혀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속았구나. 정말 바보같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죠. 도훈이가 위로해 주었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도훈이의 약속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에게 느꼈던 배신감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신종 사기라고 했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훈이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남긴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3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는 혼자 동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민정이가 바다 보러 가자고 했던 그곳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민정이가 저를 속여서 가려던 그 바다 말이죠.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동해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하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정이와 함께 보려고 했던 바다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해안도로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는 그날 차 안에서 들었던 소리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쓸쓸한 느낌이었죠.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워서 더욱 고마운 온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처럼 속을 뻔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살다 보니 정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 주고 나면 의심을 못하게 되거든요. 나처럼 늙은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외로우니까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믿게 되죠. 바다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민정이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의심 한번 안 해봤거든요. 친딸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죠. 3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니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씁쓸했습니다. 내 며느리라고 했던 그 애도 처음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연기였던 것 같아요. 파도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에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의심해보세요. 당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바다를 향해 간절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기꾼들은 꼭 아는 사람처럼 굴어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다가와서 마음을 열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빼앗아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들이 알아채서 구해줬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비록 민정이는 없지만 도훈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바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쓸쓸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